네, 눈도 따갑고 목도 좀 아픈 하루가 될 것 같은데 환절기 건강관리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회장님, 이 매년 찾아오는 이맘때인데 일단 미세먼지와 황사 오늘 내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겨울에 많이 움츠렸다가 네. 봄에 이제 활동하고 싶은데 또 미세먼지와 황사가 걱정이죠. 예. 미세먼지와 황사가 걱정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꼭 그렇죠. 착용을 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 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기 질과 좀 상관없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니까 산행이나 조깅하는 분들도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운동하면 또 발목 접진 일도 생길 텐데 발목 염좌 발생하면 또 한의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 겨울 내내 움츠렸다가 이제 활동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그 뭉쳐있던 근육들이 그 과도하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꼭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강도도 점차 가벼운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에 염좌가 생겼을 때는 발목 접질린다 그러면 예, 가까운 한의원을 꼭 방문하셔서 한의원에서 침, 또 뜸, 부항, 뭐 물리치료, 약침치료, 추나요법 이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보통 정확한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좀 일상적인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 촬영된다는 소식 접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많이들 물으세요. 네. 언제부터 합니까? 그 올해 1월 17일에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결정을 통해서 네. 그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서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 사용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들어보니까 뭐 의사협회 쪽도 그렇고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진단과 치료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또 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뭐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겠군요. 정보를 얻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진단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오해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측면에서는 뭐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진의 가능성은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 의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 의사든 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료를 하는 의사는 평생 동안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숙명적인 그 과업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쨌든 의사협회 보면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좀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고 있고 네.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요 네. 언제 가능할까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 법한데 한의사협회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권을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행정부에서 그 절차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에 그 사법부에서 판결을 통해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권이 인정이 됐으므로 이제 2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부에서 한의사들이 방사선 안전관리자 규칙 여기에 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지금 한의사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것만 넣어주면 네. 이제 한의사들이 충분히 한의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한의원에 와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골절이 의심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양방병원에 가서 사진을 네.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의원에 와서 아. 그것을 판독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이런 이중 방문의 그럴 수 불편감, 있죠. 그다음에 진료비의 이중 부담
이런 불편함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 의사협회 의견들은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한의사 쪽에서는 이런 준비는 시행 같은 경우에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한의사들은 이미 그 학교에서 엑스레이에 관한 그 진단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게 영상 진단하기 교육을 받은 게 4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 임상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음파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22일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한의사들이 뭐 오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중국과 대만에서는 그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중국 네. 중의사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면서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도구인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이런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지 네. 도구를 주지 않고서 진단하면서 도구를 쓰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대가 바뀌니까 진단법과 치료법도 바뀐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진단과 치료적인 측면 이외에도 환자들이 좀 치료받는 상황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아프면 네. 내가 한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방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손보험에서 한의사들이 하는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양방 치료는 비급여까지 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대단히 불공정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프면 내가 한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방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비용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 제도가 빨리 개편이 돼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하라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손보험 부분도 개선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봄철 건강관리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겨우내 움츠렸다가 이제 봄에 많이 운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도 하고 또 그 강도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사는 그리고 한의학은 그리고 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증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